안녕하세요. 전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아 기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와 임대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간주임대료,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에서 6월을 기준으로 1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 7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2기 확정 신고를 1월 25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임대사업자 중에 간이 과세자라면 1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한 번,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자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4,800만 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가 간단해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세 표준에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임대료는 월세를 의미하게 되고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임대료 월세 부분을 입력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같은 것들을 주로 발행하시더라고요. 이 외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고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그리고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것을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게 되면 그때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발급 건별로 200원씩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경감세액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천을 드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하단 저희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부가세법상 원칙은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임차인한테 돈을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만 내야 되냐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데, 결국 계속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때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간주임대료 부분인데요.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결국 임대인이 은행 등에 넣고 수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월세 수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임대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2024년 기준 이자율은 3.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윤년인 경우에는 365일 대신에 366일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1기 과세기간 1월에서 6월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받고 임대한 사업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간주임대료는 1억 원 곱하기 3.5% 곱하기 366분의 182 이렇게 해서 174만 437원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서 부가세 10%인 17만 4,044원이 납부세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것을 임차인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과 공가라고 하는 항목으로 추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4번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택보증금은 제외하게 되고요. 이렇게 간주임대료를 매출세 기타분에 포함을 시키고 난 뒤에는 하단의 가세표준 명세에는 수익금액 제외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은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건물관리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 등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 운영 시에 공제받는 각종 소모품
신혼집이나 식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시에는 반영하지 않으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사실상 건물 관리비나 수리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적 비용들을 많이 넣게 되면 일반적인 사업자와는 달리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관련이 있는 비용만 넣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가 결정이 되고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월세에 대해서 받는 부가세의 거의 전부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해 운영해 보신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세금 같은 것들 잘 준비해 두시는데 처음 임대업을 개시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세금을 듣고 깜짝 놀라요. 본인들이 받아놓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미리 세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얼마의 세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신고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